막내야, 너는 뒷산 썩은 우물을 가져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옛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했답니다. 욕심 없는 자에게 복이 온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부잣집에 세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유산을 받았어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었다지 뭡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 그것도 아주 깊은 산골에 박진사라는 부잣집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넓은 땅에 논밭도 많고 금은보화도 제법 쌓아둔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 박진사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똑똑하고 야무졌지만 막내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막내는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막내를 보며 수근수근 이야기했습니다. 박진사 막내는 참 순해 보이긴 한데 머리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멍청해서야 나중에 어쩌려고. 형들도 막내를 바보 취급했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걸 보며 큰형과 둘째 형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진사는 나이가 들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박진사가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오직 하나, 박진사가 남길 유산이었어요. 큰아들이 다 받겠지 뭐. 둘째도 논밭 몇 마지기는 받을 거 아니야? 막내는 글쎄 뭘 받을지 모르겠네. 드디어 박진사가 세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박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마루 밖에는 친척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예, 아버님. 큰아들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저 금은보화 괴짝을 가져라. 박진사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 금부치와 은자가 가득 들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마루 밖 친척들도 웅성거렸죠. 역시 큰아들은 금은보화를 받는구만. 당연하지, 장남인데. 이어서 박진사가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예, 아버님. 너는 저 논밭 문서를 가져라. 박진사가 가리킨 곳에는 땅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름진 논밭 여러 마지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문서였어요. 둘째 아들도 크게 기뻐하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친척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둘째도 논밭을 받네. 나쁘지 않지, 그 땅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진사가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막내는 형들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대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박진사가 한참을 막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예, 아버님. 너는
뒷산 썩은 우물을 가져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뒷산 썩은 우물이라니. 그건 오래전부터 쓸모없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물도 나오지 않고 악취만 나는 그야말로 골칫거리였거든요. 큰형과 둘째 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친척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 썩은 우물? 그게 무슨 유산이람. 막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박진사가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유언장에 모두 적어두었다. 각자 받은 것을 잘 관리하거라. 그러고는 잠시 멈춘 뒤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짜 유산은 정직한 자만이 발견하리라. 그 말을 끝으로 박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유산을 나누는 날이 왔습니다. 큰형은 금은보화가 든 작은 괴짝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로 금부치와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을 보며 큰형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죠. 둘째 형은 논반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며 땅의 크기를 확인하던 둘째 형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막내는 썩은 우물 증서를 받았습니다. 증서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뒷산 우물은 막내 차지라고 적힌 종이 쪽지에 불과했죠. 친척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허허, 막내는 참 재수 없구만. 썩은 우물이라니. 그걸 받아서 뭐 하려고. 바보는 바보답게 쓸데없는 걸 받았네. 큰형이 막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막내야. 우물이라도 잘 관리해라. 하하하. 둘째 형도 거들었어요. 그래, 우물 청소나 열심히 하고. 우리는 금이랑 땅 관리하느라 바쁠 테니까.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형들의 비웃음도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그저 조용히 들을 뿐이었죠. 그날 오후 막내는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물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오래전부터 방치된 곳이라 사람들도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막내는 드디어 그 우물을 찾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사이에 낡은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주변은 돌로 쌓여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돌들이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무 뚜껑도 반쯤 썩어서 구멍이 뚫려 있었죠. 막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어요. 막내가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물 안은 온통 초록색이었어요. 썩은 물이 고여 있고 그 위로 이끼와 풀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물은 거의 늪처럼 변해 있었죠. 막내는 한참을 그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유산이구나. 금은보화도 아니고 논밭도 아니고 썩은 우물 하나. 보통 사람 같으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화를 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막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우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나한테 이걸 주신 걸까? 그때였습니다. 막내가 우물 옆 돌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물을 둘러싼 돌 중 하나에 뭔가 글씨 같은 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랜 세월 때문에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 손으로 새긴 글씨였어요. 막내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는 너무 흐릿해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우물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 막내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막내는 우물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이 우물을 주신 거야. 그날 밤 막내는 잠을 설쳤습니다. 우물 옆 돌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가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는데 도무지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막내는 집에서 낡은 두레박과 삼태기를 챙겼습니다. 형수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막내를 보고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서방님? 우물 좀 보러 갑니다. 아이고, 그 썩은 우물 말씀이세요? 거긴 왜요? 막내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온다, 저기. 정말 저 우물 치우려나 보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크게 웃으며 말했죠. 야, 박씨 막내. 진짜 저 우물 청소할 거야? 막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제 것이니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어요. 허허, 바보가 바보짓을 하는구만. 썩은 우물을 치워서 뭐 하게? 물도 안 나오는데 말이야. 막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물가에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두레박이 썩은 물 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초록빛 물이 철벅 튀어 올랐습니다. 악취가 확 올라왔지만 막내는 이를 악물고 두레박을 끌어올렸어요. 썩은 물이 가득 담긴 두레박을 삼태기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에 내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마을 사람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 물을 다 퍼낸다고 평생 걸리겠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그냥 묻어버리지. 사람들은 잠시 구경하다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딱히 볼 것도 없었거든요. 막내 혼자 묵묵히 물을 퍼내는 모습만 반복될 뿐이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막내는 쉬지 않고 물을 퍼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올리고 삼태기에 붓고 다시 내리고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등에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누군가 다시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큰형이었어요. 큰형은 화려한 옷을 입고 손에는 금부치로 만든 놀이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금은보화 중 하나였죠. 오, 막내 여기 있었네? 큰형이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막내가 손을 멈추고 형을 바라봤어요. 형님, 야, 아직도 이 우물 파고 있어. 하하하, 끈기 하나는 대단하네. 큰형이 손에 든 금 놀이개를 막내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이거 봐. 아버지가 남긴 금이야. 햇빛에 비추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큰형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도 이런 거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런데 넌 우물 받았지. 하하하. 막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전 우물 받았습니다. 그래. 우물이나 열심히 치워. 혹시 알아? 밑에서 금이라도 나올지? 큰형은 배를 잡고 웃더니 유유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막내는 다시 두레박을 잡았어요. 조금 뒤에는 둘째 형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형은 손에 땅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막내야. 형님,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참 부지런하네.
둘째 형이 땅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받은 논반 문서야. 이 땅에서 나는 쌀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형님. 그래, 좋지. 근데 너는 우물이라니. 참 안 됐다. 정말. 둘째 형은 혀를 끌끌 차더니 역시 산을 내려갔어요. 막내는 또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물을 퍼냈지만 우물 안의 물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의 손은 물집으로 뒤덮였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래도 막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실제로 우물 안물의 높이가 조금 낮아진 게 보였거든요. 막내가 다시 두레박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두레박이 우물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막내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조금 줄어들면서 우물벽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물벽은 원래 회색 돌로 쌓여 있어야 하는데 한 부분만 색깔이 달랐거든요. 까만색에 가까운 돌이 하나 박혀 있었어요. 막내가 허리를 숙여 더 자세히 봤습니다. 저건 다른 돌이네. 주변 돌들은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는데 그 까만 돌만 유독 반듯하게 잘린 모양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거기에 박아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내는 두레박질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손을 뻗어 그 까만 돌을 만져봤습니다. 돌 표면은 매끄러웠어요. 주변의 거친 돌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막내가 손가락으로 돌 가장자리를 훑어봤습니다. 틈이 있었어요. 돌과 벽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틈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빼낼 수 있는 건가? 막내는 신중하게 손가락을 틈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어 돌을 잡아당겼어요.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힘을 주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막내가 이를 악물고 힘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드드드 까만 돌이 조금 빠져나왔습니다. 막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요. 드드드드 돌이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막내가 그 돌을 조심스럽게 우물 밖으로 꺼냈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손바닥 두 개를 합친 크기 정도의 까만 돌이었죠. 막내는 그 돌을 옆에 내려놓고 다시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돌을 뺀 자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안쪽으로 공간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얼굴을 더 가까이 대고 구멍 안을 살폈어요. 그 순간 덜컹 우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커다란 돌이 다른 돌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어요. 막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우물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분명히 들었어요. 뭔가 움직였다는 걸. 우물 밑 깊은 곳에서. 막내는 한참을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거의 진 시각이었죠. 막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내일 다시 와서 더 파내려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까만 돌을 주워 들고 막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덜컹. 분명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 밑에 뭔가 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막내는
어젯밤 우물에서 들린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덜컹. 우물 깊은 곳에서 울려왔던 그 묘한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막내가 마당에서 두레박 줄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을 어귀 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죠. 막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이 박씨 집 앞까지 오더니 막내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박씨 집안 막내 도령님이시오? 예, 그렇습니다만. 막내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래간만이구려. 나는 옛날 이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이요. 지금은 옆마을에서 지내고 있지요. 아, 막내가 얼른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남의 집 머슴도 아닌데 무슨. 노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도령님께서 뒷산 우물을 상속받으셨다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우물을 지금 청소하고 계신다면서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도령님,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그 우물엔 옛날 이야기가 있다네. 막내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이리 앉으시지요. 막내는 노인을 사랑채 마루로 안내했어요. 물 한 그릇을 떠다 드리자 노인은 고맙다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젊었을 적이리요.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이었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집에서 마기를 거들던 머슴이었소. 선대 주인어른, 그러니까 도령님 할아버님 되시는 분을 모시고 있었지요. 막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소. 선대 주인어른께서 갑자기 뒷산에 우물을 파자고 하셨어. 나더러 옆에서 거들라고 하시더구먼.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우물을 파는 줄 알았소. 근데 이상했지. 선대 주인어른께서 자꾸만 뭔가를 재시더라고. 여기서 이만큼, 돌은 이렇게. 마치 계획이 다 있으신 것처럼 말이오. 막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물이 거의 다 파졌을 때였소. 선대 주인어른께서 밤중에 나를 부르셨지.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고 오셨어.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더구먼. 나더러 함께 우물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소. 그 상자를. 그래. 우물 바닥 아주 깊은 곳에 그 상자를 내려놓으셨지. 그리고 뭔가를 상자 안에 넣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으셨소. 노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대 주인어른께서 내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 이 일은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우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소. 막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도 그 우물을? 그렇소. 선대 주인어른께서 돌아가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 우물은 방치됐고 세월이 흐르면서 썩어버린 거요.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겠구나. 노인이 막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령님, 예, 어르신. 한 가지만 꼭 명심하시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좌수 어른께 먼저 알려라. 혼자 욕심내면
화를 입느니라. 노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큰 것을 발견하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요. 하지만 혼자 가지려 하면 안 되네. 반드시 어른들께 먼저 알리고 함께 해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담장 너머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막내와 노인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담장 뒤에 숨어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큰형의 얼굴에는 의심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죠. 저 늙은이가 왜 막내한테만 저런 이야기를? 큰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루에서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시오. 아버님께서는 왜 하필 저한테 그 우물을 주신 걸까요? 형님들도 계시는데. 노인이 막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도령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나를 찾아오셨소.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노인이 막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만하다고 했다. 막내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큰아들은 욕심이 많고 둘째는 꾀가 많다고 하셨소. 하지만 막내는 욕심이 없고 정직하다고. 그래서 진짜 유산을 맡길 수 있는 건 막내뿐이라고 말씀하셨지. 막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나는 가봐야겠소. 할 말은 다 했으니.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막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마을 어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막내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님, 저를 믿어주셨구나. 막내는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 우물에는 분명 뭔가 있고 아버님은 그걸 자신에게 맡기신 거라고. 막내가 다시 두레박과 삼태기를 챙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몰랐어요. 조금 전 담장 뒤에 숨어 있던 큰형이 지금 둘째 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큰형은 둘째 형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야, 큰일 났어. 왜? 아까 이상한 할아버지 하나가 막내 찾아왔어. 둘째 형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무슨 할아버지? 옛날 우리 집에서 머슴 살던 사람이래. 우물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물. 큰형이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잘은 못 들었는데 뭔가 우물 밑에 묻혀 있다는 것 같아. 그리고 좌수 어른께 먼저 알려라는 말도 하더라. 둘째 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우물에 정말 뭔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막내가 혼자 다 차지하려는 거 아냐? 두 형제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욕심이 눈빛에 번뜩였어요. 지켜봐야겠어. 그래, 막내가 뭘 발견하는지 계속 살펴보자고. 형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너머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우물가에서 막내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과 질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물가의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어요. 어제 발견한 까만 돌구멍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아직 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씩 퍼내자. 막내는 이를 악물고 두레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지만 막내는 쉬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자신을 믿어주셨다는 그 말이 힘이 되었거든요.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막내의 손에는 물집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도 막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물 안물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막내는 정말 밤낮으로 우물물을 퍼냈습니다. 해가 뜨면 우물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두레박을 올리고 내렸어요. 손에는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지만 막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구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릴 뿐이었죠. 아직도 저 우물 파고 있대. 평생 걸리겠어, 저건. 하지만 막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안물의 높이가 눈에 띄게 낮아진 거예요. 이제 우물벽의 절반 이상이 드러났습니다. 막내는 더욱 힘을 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막내가 두레박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두레박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달랐어요. 쿵. 물이 아니라 단단한 뭔가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막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닥이다. 우물 바닥에 도착했어. 막내는 서둘러 남은 물을 다 퍼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우물 안에는 물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바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요. 우물 바닥은 평범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돌판이 깔려 있었어요. 사각형 모양의 사람이 일부러 다듬은 듯한 반듯한 돌판이었습니다. 크기는 어른 둘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컸죠. 막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노인 말씀이 맞았어. 선대 주인 어른께서 뭔가를 묻으셨다고. 막내는 우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우물은 깊었지만 벽에 돌들이 계단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발이 우물 바닥에 닿았을 때 막내는 무릎을 꿇고 돌판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었습니다. 막내가 돌판 가장자리를 손으로 훑었어요. 틈이 있었습니다. 돌판 주변으로 가느다란 틈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뚜껑이야. 뭔가를 덮고 있는 거야. 막내는 돌판 한쪽 끝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힘을 줬습니다. 돌판이 조금 들렸어요. 막내가 이를 악물고 더 힘을 주었습니다. 드드드. 돌판이 조금씩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어요. 막내는 온 힘을 다해 돌판을 밀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돌판이 한쪽으로 밀려났어요. 그 밑에서 시커먼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막내가 숨을 멈추고 그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아래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구멍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막내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빛은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마치 저 아래 어딘가에 작은 틈이 있어서 바깥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막내가 구멍 속을 더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계단이었어요. 돌로 만든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막내의 숨이 가빠졌어요. 이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야. 막내는 한참을 그 구멍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일단 밖으로 나가서 생각해봐야 할까? 그때 그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든 좌수 어른께 먼저 알려라. 혼자 욕심내면 화를 입느니라.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먼저 좌수 어른께 알려야 해. 막내는 우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막내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내가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좌수 어른 댁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어요. 제법 큰 기와집이었죠. 막내가 대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좌수 어른, 계십니까?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좌수 어른이 나왔습니다. 60줄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얼굴에 위엄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오, 박씨 막내 아니가. 무슨 일인가? 막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급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좌수 어른이 막내를 안으로 들였어요. 마루에 앉은 막내는 차분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한 것, 우물 바닥에서 돌판을 발견한 것, 그리고 그 아래 계단이 있다는 것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죠. 좌수 어른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네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묻어두신 게 분명하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좌수 어른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네. 혼자 들어가지 않고 나한테 먼저 알린 건 현명한 판단이었어. 할아버지께서, 아니, 옛날 우리 집에서 머슴하셨던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좌수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어른 말씀이 옳았네. 이런 일은 혼자 처리하면 안 되지. 내일 아침 일찍 관아에 함께 가세. 관에 신고하고 관리들과 함께 확인해야 하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물을 잘 지키고 있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말일세. 좌수 어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동이 트면 내가 관아로 갈 테니 자네는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게. 감사합니다, 어르신. 막내가 깊이 절을 올리고 좌수 어른 댁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막내는 서둘러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물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막내가 산길을 올라가는데 숲 사이로 우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물가에 누군가 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 둘이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어요. 큰형과 둘째 형이었습니다. 형들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큰형이 우물 안을 가리키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막내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형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닥이 보이네. 정말 물을 다 퍼냈구만. 큰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둘째 형이 대답했어요. 저 돌판 봐. 저 밑에 뭔가 있는 거 아냐? 그러게. 막내가 왜 갑자기 마을로 내려갔을까? 좌수 어른 댁으로 가는 걸 봤어. 분명 신고하러 간 거야. 큰형이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혼자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관에 신고를 하다니. 그럼 우리 몫이 없어지는 거 아냐? 그래서 지금 와본 거 아니야. 막내가 돌아오기 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둘째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물 안으로 내려가 보자. 두 형제가 우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내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형님들. 큰형과 둘째 형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내가 천천히 형들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큰형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야, 막내야. 우리가 그냥 내가 우물 청소 잘하나 보러 왔지.
둘째 형도 거들었어요. 그래, 그래. 동생이 고생한다길래 구경 온 거야. 하지만 막내는 형들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우물 안을 탐내고 있다는 걸. 막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 우물은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내가 관리한다고.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우물 구경도 못 한단 말이야? 둘째 형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막내야, 혹시 저 아래 뭐 있는 거 아냐? 그래서 좌수 어른한테 간 거지.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물 앞에 서서 형들을 막아섰습니다. 석양빛이 세 형제를 비추고 있었어요. 우물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석양빛 아래서 세 형제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막내야, 우리가 내 우물에 손대려는 게 아니야.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형제끼리 함께 보면 안 되겠니? 우리도 궁금하잖아. 막내는 잠시 고민했어요. 형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형제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관아 사람들도 올 테니 오늘 밤 형들과 함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막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이지, 물론이야. 큰형이 빙긋 웃었습니다. 막내가 먼저 우물 안으로 내려갔어요. 형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물 바닥에 도착한 형들은 돌판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이게 뭐야? 큰형이 돌판 옆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계단이 있네. 저 아래로 뭔가 있어. 둘째 형도 구멍을 들여다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려가 보자. 막내가 앞장서서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계단은 세월이 지나 표면이 매끄러워져 있었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15계단쯤 내려가자 갑자기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막내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방이었어요. 사방이 돌로 쌓여 있고 천장도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작은 틈으로 바깥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안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세 형제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빛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것들이었어요. 벽을 따라 나무 궤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뚜껑이 열려 있었고 어떤 것은 닫혀 있었어요. 열린 궤짝에서는 화려한 비단천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황금색, 색색의 비단들이었어요. 옆 궤짝에는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려청자의 독특한 푸른빛이 희미한 빛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또 다른 궤짝에는 작은 보석 상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상자에서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옥과 진주가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두루마리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오래된 그림과 글씨들이었는데 아주 진귀해 보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큰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다른 것들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뭐야? 둘째 형이 조심스럽게 비단을 만져봤습니다. 이 비단, 명나라에서 온 거야. 이런 건 왕실에서나 쓰는 건데.
막내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묻으셨다고는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큰형이 도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고려청자잖아. 진품이야, 진품. 둘째 형은 옥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이 옥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값어치야. 형들의 눈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이었지만 이제는 욕심이 번뜩 있기 시작했어요. 막내가 방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가운데 놓인 큰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막내가 그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왕실에서 하사받은 듯한 은재 그릇들, 진귀한 약재들,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그 종이를 꺼내 펼쳐봤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선대 주인 어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쓴 유언장이었어요. 막내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물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모은 것이다. 명나라에서 온 귀한 물건들과 왕께서 하사하신 물건들이니라. 큰형과 둘째 형이 막내 옆으로 다가와 유언장을 함께 봤어요. 막내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자는 우물을 정직하게 관리한 자의 것이니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준다. 큰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형도 입술을 깨물었어요. 막내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관에 먼저 신고한 자만이 진정한 후손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큰형이 주변의 보물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둘째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껍데기였어. 뭐? 막내가 물었지만 둘째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형이 보물 괴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비단, 왕실 하사품, 고려청자. 이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둘째 형도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금은보화랑은 비교도 안 되겠는걸. 큰형이 막내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내야. 예, 형님. 너 이걸 혼자 차지하려고 했구나. 막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일 관아에. 관아? 둘째 형이 끼어들었어요. 관아에 신고하면 우리 셋이 나눠 가질 수도 없어. 관에서 다 가져갈 텐데. 아니에요. 유언장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신고한 자에게.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관에서 조사한다고 몇 달씩 걸려. 그 사이에 이 보물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둘째 형이 보물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셋이서 지금 여기서 나눠 가지면 안 될까? 막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 유언을 어길 순 없습니다. 큰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언, 할아버지는 우리한텐 금은보화 조금 주고 너한텐 이 모든 걸 주셨어. 그게 공평해. 형님, 이건 닥쳐.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둘째 형도 막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막내야, 우리도 할아버지 손자야. 이 보물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안 돼. 막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님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큰형이 유언장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돌아가신 분 말씀만 들을 거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둘째 형이 보물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차피 발견한 건 우리 셋이잖아.
셋이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냐? 막내는 형들의 눈빛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욕심의 눈이 먼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큰형이 막내를 바라봤어요. 둘째 형도 천천히 막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내가 유언장을 품속에 꽉 쥐었어요. 설마 아직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 건가요? 나다 싶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형들이 막내를 둘러싸고 다가왔어요. 큰형이 손을 내밀었어요. 막내야. 예, 형님. 아까 유언장. 이리 내놔. 막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됩니다. 큰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우리 형제잖아. 이 보물을 우리 셋이서. 아니, 큰형이 잠시 말을 멈추고 둘째 형을 힐끗 쳐다봤어요. 우리 둘이서 나눠 가지면 안 되겠니? 막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둘째 형이 한 발 다가왔어요. 막내야, 솔직히 말해서. 넌 원래 아무것도 받을 게 없었잖아. 형님, 아버지가 썩은 우물 준 것 자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뜻이었어. 그런데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한 거잖아. 큰형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랑 나눠 가지는 게 맞는 거 아냐?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막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아예 빼버리려고 하다니. 형님들, 유언장에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관리한 자에게. 유언장.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할아버지가 쓴 거잖아. 아버지 유언도 아니고. 둘째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유언장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보물은 그냥 우리가 발견한 거라고 하면 되고. 막내가 유언장을 꽉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할아버지 뜻이고 아버님도 그 뜻을 따르셨습니다. 큰형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막내야,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거야. 우리 형들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욕심을 부린다고요? 막내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둘째 형이 보물 괴짝을 가리켰어요. 이 명나라 비단 하나만 팔아도 엄청난 돈이야. 고려청자도 왕실 하사품도 다 우리가 평생 못 벌 돈이라고. 형님, 하지만 이건. 하지만은 무슨. 큰형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막내야. 너 혼자 이 모든 걸 가질 생각이야? 우리 형들은. 막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님들은 이미 금은보화와 논밭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물만 받았고요. 그게 공평해. 둘째 형이 따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거랑 이거랑 비교가 돼. 이건 차원이 다른 보물이라고. 막내는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형이 둘째 형에게 눈짓을 했어요. 둘째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막내 왼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형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막내를 둘러싸는 거였습니다. 형님들, 뭐 하시는 겁니까? 막내가 뒤로 물러났지만 곧 벽에 등이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큰형이 손을 내밀었어요. 유언장 내놔. 지금. 안 됩니다. 야. 둘째 형이 막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막내가 팔을 빼려 했지만 둘째 형이 힘이 셌어요. 큰형이 막내 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놔주세요. 막내가 몸을 비틀었어요. 가만히 있어. 큰형이 막내 어깨를 밀었습니다. 막내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형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이 막내 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어.
유언장. 둘째 형이 막내 품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막내가 손을 뻗었지만 큰형이 막았어요. 돌려주십시오. 이게 있으면 너만 보물을 가지게 돼.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큰형이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제발요. 그건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막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형들이란 말인가요? 큰형이 유언장을 찢으려는 순간 막내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전 이미 좌수 어른께. 큰형이 동작을 멈췄어요. 둘째 형도 막내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이미 좌수 어른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물 발견한 것도, 지하 공간이 있는 것도. 큰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좌수 어른이, 예, 내일 아침 관아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형이 유언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유언장을 없애도 소용없다는 거야? 당연합니다. 좌수 어른께서 이미 아십니다. 큰형이 이를 갈았어요. 너, 우리 형들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형님들께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보물을 빼앗으려 하셨겠죠. 둘째 형이 화를 냈습니다. 야, 이 자식이 우리가 형이야, 형. 형님들은 지금 형답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막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큰형이 막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큰형이 손을 들었습니다. 막내를 때리려는 것 같았어요. 막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큰형은 떨리는 손을 내리며 벽을 쳤습니다. 젠장, 젠장. 둘째 형도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하 창고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어요. 희미한 빛만이 들어올 뿐 세 형제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큰형이 유언장을 바닥에 던졌어요. 다 틀렸어. 좌수 어른이 알고 있으면 관아에서 조사할 거야. 그럼 우리가 밤에 여기 들어온 것도 알게 될 거고. 둘째 형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시면. 닥쳐. 큰형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릴 팔아넘긴 주제에 무슨 소리야. 저는 형님들을 판 게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올바른 일? 둘째 형이 비웃었어요. 넌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혼자 다 가지려는 거잖아. 막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우물 위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봐라. 박씨 집안 누구냐?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불을 가져와라. 우물 안을 살펴보아라. 세 형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우물 위를 바라봤습니다. 관아 사람들이었어요.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둘째 형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둘째 형도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막내가 어제 신고했다고 했잖아. 우물 위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가 있느냐? 대답하거라.
막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박씨 집안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물 청소 중 지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좌수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막내 도령, 자네인가? 예, 좌수 어른, 저입니다. 밤중에 무슨 일인가? 내가 내일 아침에 오기로 하지 않았나? 막내가 형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형님들이 함께 보자고 하셔서 내려왔습니다. 좌수 어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형들도 함께 있다는 말인가? 예, 모두 올라오게. 지금 당장. 막내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마지못해 뒤를 따랐어요. 둘째 형의 손에는 아직 유언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우물 밖으로 나가자 여러 사람이 서 있었어요. 좌수 어른과 관복을 입은 관리 3명, 그리고 횃불을 든 아전들이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이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좌수 어른이 세 형제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설명해보게. 막내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제 좌수 어른께 말씀드린 대로 우물 바닥에서 지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네. 그래서 내가 새벽에 관아 관리들을 모시고 온 게 아닌가. 좌수 어른이 큰형과 둘째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네 형들은 왜 밤중에 여기 있는가? 큰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리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형들을 살폈어요. 손에 든 게 무엇인가? 둘째 형이 깜짝 놀라 유언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이건 보여주시오. 관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둘째 형은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관리가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좌수 어른도 함께 봤습니다. 한참을 읽던 좌수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대 주인 어른의 유언이로군. 우물을 정직하게 관리한 자에게 보물을 물려준다. 욕심 부리지 않고 관에 먼저 신고한 자만이 진정한 후손이라. 좌수 어른이 막내를 바라봤어요. 막내 도령, 자네는 어제 나한테 먼저 알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유언에 따르면 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일단 지하 공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정말로 보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지요. 좌수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게. 막내가 다시 우물 안으로 내려가 안내했습니다. 관리들과 좌수 어른이 뒤를 따랐어요. 큰형과 둘째 형은 우물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전 2명이 형들을 지키고 섰죠. 지하 창고에 도착한 관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 관리가 명나라 비단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진품입니다. 명나라 황실 비단이 맞습니다. 다른 관리가 고려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도 진품이군요.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세 번째 관리가 왕실 하사품을 살폈어요. 이건 왕께서 하사하시는 제 그릇이 분명합니다. 문양을 보십시오. 좌수 어른이 보물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선대 주인 어른께서 이런 것들을 모아두셨다니. 막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대대로 모으신 것이라고 유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보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명나라 비단 수십 필, 고려청자 12점, 왕실 하사품 여러 점, 진귀한 옷과 진주. 한참을 기록하던 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 가치면 어마어마합니다.
박씨 집안 큰형이 받은 금은보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네요. 좌수 어른이 막내를 바라봤어요. 막내 도령, 자네 형들도 이걸 알고 있었나? 예, 저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여기 온 거로군.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물었어요. 형들이 이 보물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막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들이었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형들인데. 하지만 정직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형님들이 유언장을 없애고 보물을 나눠 가지려 했습니다. 좌수 어른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형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모두 지하 공간에서 나와 우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관리가 형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씨 집안 큰형, 둘째, 들으시오. 예. 자네들이 밤중에 우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오? 큰형이 더듬거렸습니다. 저희는 동생이 발견한 게 궁금해서. 그뿐인가? 관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막내 도령한테서 유언장을 빼앗으려 한 것은? 둘째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해보시오. 큰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욕심이 났습니다. 보물이 너무 많아서 막내 혼자 가지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없애고 저희끼리 나눠 가지려 했습니다. 관리가 다른 관리들을 바라봤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유언을 어기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좌수 어른이 형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가? 진짜 유산은 정직한 자만이 발견하리라고 하셨네. 큰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네들을 시험하신 거였어. 그런데 자네들은 실패했네. 둘째 형도 고개를 떨궜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유언을 어기려 한 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게다가 막내 도령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니 큰형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 형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관아에 보고해야 합니다. 처벌은 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좌수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게 관리가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막내 도령. 예. 자네는 유언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했고 관에 먼저 신고했으니. 따라서 이 보물은 유언에 따라 자네 것이 됩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 모든 보물을 받는다는 건가요? 좌수 어른이 막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축하하네, 막내 도령. 자네는 올바른 길을 걸었어. 막내가 저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관리들이 다시 지하로 내려가 보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관리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관리가 지하 창고 벽을 가리켰어요. 이 벽, 두드려 보니 소리가 다릅니다. 마치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관리가 다가가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똑똑,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똑똑, 다른 부분을 두드리자 공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수 어른이 막내를 바라봤어요. 막내 도령,
이걸 알고 있었나? 아니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관리가 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돌들 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막아놓은 것처럼 보이는군요. 모두의 시선이 그 벽에 집중됐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다는 건가요? 관리가 벽의 돌을 조심스럽게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돌을 빼낼수록 뒤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사람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넓어졌어요. 관리가 횃불을 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뭔가 있습니다. 막내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관리가 안으로 손을 뻗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좌수 어른이 편지를 펼쳤어요. 이것도 선대 주인 어른의 글씨로군.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좌수 어른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나의 진정한 후손일 것이다. 막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밖에 놓아둔 보물들은 우리 집안이 모은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일 뿐이었다. 시험. 관리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좌수 어른이 계속 읽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다. 명나라 비단도 고려청자도 왕실 하사품도 아니다. 진짜 보물은 정직한 마음이다. 욕심 없는 마음이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다. 막내는 편지를 듣는 내내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너에게 당부한다. 밖의 보물들을 내 것으로만 쓰지 말라.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후손들에게도 이 정직함을 물려주거라. 이것이 우리 집안의 진짜 유산이니라. 좌수 어른이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리가 작은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이건 옛날 동전이군요. 몇 개 안 됩니다. 좌수 어른이 미소 지었어요. 선대 주인 어른께서 정말 현명하셨구나. 진짜 보물은 마음이라고. 막내가 무릎을 꿇고 편지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모두가 지하 창고에서 나와 우물 밖으로 올라왔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벽부터 관아 사람들이 박씨 집 우물로 간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래? 박씨 집 막내가 뭘 발견했다던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좌수 어른이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박씨 집안 선대 주인 어른께서 우물 아래 보물을 묻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셨지요. 정직하게 관리한 자에게 물려준다고 말입니다. 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씨 집안 막내 도령은 우물을 청소하고 보물을 발견한 후 즉시 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따라 보물은 막내 도령의 것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내를 바라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썩은 우물이나 받았다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막내 도령, 축하하네. 자네는 정말 훌륭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네. 자네를 비웃었던 게. 막내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우물이 썩어서 속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큰형과 둘째 형이 앞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막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막내야. 큰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둘째 형도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해치려 했어. 정말 미안해. 막내는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형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막내가 형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형님들. 막내야, 형님들도 이제 아셨잖습니까? 진짜 보물이 뭔지. 큰형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우리가 어리석었어. 아버지께서 우릴 시험하신 건데. 막내가 형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둘째 형도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막내야. 내가 이렇게 너그러워서. 그렇게 막내는 형들을 용서하고 세 형제는 화해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 욕심 없는 삶,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함. 그것이 할아버지께서 주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